KKMD 737화 도미니카 공화국 매체 악센토 기사 번역. 또다시 FA50에 밀린 M346FA 도미니카 공화국 FA50 클럽에 가입한다. 도미니카 공화국 매체 악센토가 2024년 8월 15일 기사를 통해 도미니카 공화국이 조만간 FA50 클럽에 가입할 것이라는 내용을 밝혀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악센토는 현재 페브리에 로드리게스 공군 사령관이 한국을 방문 중에 있으며 FA50 전투기 인수를 목표로 대한민국 군 수뇌부뿐만 아니라 한국 항공우주 산업 및 금융회사 임원진들과 만나고 있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이로써 남미 지역에서 FA50 계열 전투기 도입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나라로 콜롬비아, 페루에 이어 도미니카 공화국이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도미니카 공화국의 FA50 도입 소식을 들었을 때 약간의 의아함이 느껴졌습니다. 제 말뜻을 이해하시려면 먼저 콜롬비아와 페루가 왜 FA50 도입을 고려하는지 그 이유부터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도미니카 공화국 매체 악센토가 2024년 8월 15일에 게재한 기사를 번역해보고 도미니카 공화국의 FA50 클럽 가입의 의미를 탐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센토 기사 원문은 노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도미니카 공화국 정부는 신형 전투기 및 첨단 기술 조달로 자국 공군의 역량을 강화시킬 목적으로 국제 전투기 시장 조사에 나서고 있다. 도미니카 공화국 공군력 강화 프로젝트는 2022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 국방부 장관인 카를로스 루치아노 디아즈 모르파 중장과 공군 사령관인 카를로스 페브리에 로드리게스 소장은 신형 전투기 구매와 그에 상응하는 기술 이전 옵션을 찾아 세계 여러 나라를 방문했다. 현재 페브리에 로드리게스 공군 사령관은 한국을 방문 중에 있으며 FA50 전투기 인수를 목표로 대한민국 군 수뇌부뿐만 아니라 한국 항공우주 산업 및 금융회사 임원진들과 만나고 있다. 한국 항공우주 산업 카이로부터 FA50을 구매하게 된다면 도미니카 공군이 지난 2년 동안 구매한 항공기 28대에 신형 전투기가 추가되는 셈이 된다. 지난 2년 동안 도미니카 공군이 구매한 항공기 목록에는 플라잉 레전드가 생산한 TP-75 둘루스 프롭 훈련기 및 순찰기 10대, 벨의 UH-1H 휴이 경수송 헬리콥터 6대, 레오나르도의 AW169 헬리콥터 4대, 카사 ENAER의 T-35 필란 프로기 7대, 그리고 세스나 208 카라반 1대가 포함되어 있다. 도미니카 공화국 공군이 지난 2년 동안 구매한 군용 항공기들의 대부분은 헬리콥터거나 프로펠러로 비행하는 기체들입니다. 도미니카 공화국 공군에 지금까지 제대로 된 현대적 제트 전투기가 없었던 이유는 주변에 안보상 위협을 줄 만한 국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사 후반부에서도 언급되지만 이탈리아 항공우주업체 레오나르도는 M346 훈련기의 경전투기 버전 M346FA를 FA50과 경쟁시키기 위해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출시했고, 그런 점을 도미니카 공화국 군 수뇌부에게 강력하게 어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미니카 공화국은 제대로 된 현대적 전투기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M346FA 대신 FA50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레오나르도 입장에서는 상당히 힘 빠지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블락 20 버전의 FA50PL과 단자형 FA50이 등장하게 되면 상황은 M346FA에게 더욱 어려운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데요. 물론 일부 유럽 국가나 아프리카 국가 등에서 정치적 필요 혹은 저렴한 가격 때문에 M346FA를 선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옆나라 일본만 해도 FA50의 우수성을 인정하면서도 정치적 이유 때문에 M346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여론을 보여주고 있으니 말입니다. 도미니카 공화국 공군의 FA50 조달은 행정명령 46-24에 의해 지원되며 이 행정명령은 도미니카 군과 경찰이 항공기, 전투차량, 폭동 진압용 가스탄을 비롯한 모든 종류의 무기와
드론 및 해상 장비, 그리고 기타 보급품을 공개 입찰 절차 없이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런 맥락에서 도미니카 공군은 방산 물품을 홍보하는 국제 행사에 참여해 왔다. 최근 영국에서 열린 판보로 에어쇼 2024에 참석한 카를로스 페브리에 로드리게스 공군 사령관은 에어버스 C295 경수송기와 레오나르도 M346FA 다목적 경전투기를 도미니카 공군에 판매하고 싶어하는 항공우주업체 대표들과 만나 회동을 가지기도 했다. 2023년 5월 카를로스 루치아노 디아즈 모르파 국방부 장관은 에어버스 및 칠레 국립항공공사 ENAER 임원진들을 만나기 위해 스페인을 방문했다. 군용 항공기 그리고 예비 부품 구매에 관심 있었던 모르파 국방부 장관은 내친 김에 훈련 프로그램까지 함께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같은 해 모르파 국방부 장관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제8회 국제방위 및 안보 박람회에도 참석했다. 방문 도중 디아즈 모르파 국방부 장관은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에 위치한 우로베사의 생산시설을 방문하여 협정을 체결했다. 우로베사는 도미니카 육군에서 운용 중인 다목적 고기동 소형 전술 차량 뱀탁 ST5 및 우로를 생산하고 있다. 도미니카 공화국의 군 재정비. 아비나데르 대통령은 또한 도미니카 공화국 군에 필요한 군사장비 재정비 계획을 실행했다. 이번 재정비 계획에는 항공기, 장갑차 및 수송 차량, 무인드론, 폭동 진압용 차량, 통신 시스템, 그리고 군사 기술 및 기타 군수품의 인수 등이 포함되어 있다. 도미니카 공화국은 스페인 회사 우로베사에서 뱀탁 ST5 장갑차 21대와 폭동 진압용 트럭 4대를 구매했는데 이는 모두 육상 국경 근처에서 도미니카 공화국 육군의 군수 운영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도미니카 국방부는 미국 정부와의 군사 협력 협정을 통해 획득한 신형 벨 헬기 TH-67을 육군 제1항공수색대대에 통합시켰다. 도미니카 육군을 현대적으로 재정비시키는 과정에서 스페인산 우로 폭동 진압용 트럭 4대가 인도되었다. 이 트럭들은 헌병대에 의해 운용되며 특히 국경지역에서 발생하기 쉬운 민간인들과의 잠재적 갈등을 처리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도미니카 정부는 또한 군사작전용으로 설계된 차량 40대를 조달하여 육군에게 제공했다. 여기에는 미쓰비시 후소 병력 수송 트럭 20대와 7.62×51mm M17 기관총이 장착된 픽업 트럭 20대가 포함된다. 페르난데스 오노프레 도미니카 육군 총사령관은 새로운 장비를 도입함에 따라 도미니카 군의 병력 수송 능력은 70%, 순찰 임무를 위한 기동력은 41% 향상됐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군사장비 인수는 군 기관이 공개 입찰 없이 군수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면책 특권을 부여하는 대통령 행정명령에 의해 지원된다. 그러나 정부는 군사 장비 조달을 투명하고 책임있게 진행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으며 공군과 육군의 장비 구매에 투입된 비용을 공개해야 할 당위성까지 해당 행정명령에 의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도미니카 공화국 매체 악센토가 2024년 8월 15일에 게재한 기사 Air Force seeks to buy a fleet of FA-50 fighter jets in South Korea. 대한민국으로부터 FA-50 전투기 구매를 고려하고 있는 공군을 번역해보았습니다. 영상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에 안보상 위협을 줄 수 있는 적성 국가가 없는 도미니카 공화국이 왜 FA-50 도입을 고려하게 되었을까? 라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을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롬비아의 경우 반군 및 마약 조직과의 오랜 내전으로 현대적 장비를 갖춘 역량 있는 군이 필요합니다. 특히 마약 조직의 근절을 원하는 미국이 콜롬비아 정부군에 의도적으로 힘을 실어주면서 30만 명에 가까운 병력을 갖추게 되었고 그 결과 규모나 장비 면에서 브라질 다음가는 군사 강국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콜롬비아처럼 반군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는 나라가 바로 필리핀입니다. 전임 대통령이
의장용으로나 쓸 법한 FA-50을 구매했다고 투덜거리던 두테르테 전 필리핀 대통령이 FA-50으로 반군 진압에 큰 성과를 거두자 태도를 180도 바꾼 것은 이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필리핀 정부는 단발 풀업 전투기 슈퍼 투카노를 도입하기도 했지만 1.5톤 대 4.5톤이라는 무장 탑재력의 차이나 타격 정밀도 등에서 FA-50과 비교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실전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내전에 잔뼈가 굵은 콜롬비아가 FA-50 도입을 고려하는 이유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럼 페루는 어떨까요? 페루는 에콰도르 및 칠레와 영토 분쟁을 겪었던 나라입니다. 지금도 이 두 나라를 적성국가로 규정하고 혹시나 발생할지 모르는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국방력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제대로 된 현대적 전투기가 필요하다는 뜻인데 에콰도르의 주력 전술기는 1970년대에 개발된 미라지3의 파생형 판테라이고 칠레의 주력기는 구형 F-16AB입니다. 현재 군사 전문가들은 FA-50을 4세대 전투기로 분류하고 있으며 A4 레이더와 AIM-120 중거리 공격용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블락 20 버전으로 개량된 FA-50의 전투력은 구형 F-16AB에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별로 없는 페루가 FA-50 도입을 원하는 이유를 잘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다면 도미니카 공화국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까요? 도미니카 공화국과 접경하고 있는 나라는 IT로 현재 북한과 비슷한 수준의 세계 최빈국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2010년 대지진이 IT를 덮치면서 현재 IT 정부는 행정 기능의 대부분을 잃었으며 그야말로 무법천지가 되었다는 소식을 외신을 통해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과거 한때 IT의 경제력이 도미니카 공화국보다 우위에 있었던 시절이 있었고 그러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IT가 도미니카 공화국을 무력 침략한 사례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IT에 대한 도미니카 공화국의 국민 감정이 그다지 좋지 못한 상황에서 IT 난민들이 대거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 도미니카 정부의 신경이 매우 날카로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악센토의 보도 내용에 따르면 도미니카 정부는 국경지대에 배치할 폭동 진압용 장비들을 대거 도입하고 있는데 이러한 IT 국내 상황과 무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FA-50 파이팅 이글이 필리핀 내전에서 강력한 위력을 보여줬다고는 하지만 반군 세력 및 거대 마약 조직과 싸우는 콜롬비아라면 모를까 세계 최빈국 IT를 상대로 하는 도미니카 공화국이 도입하기에는 좀 과하다라는 반응들이 있습니다. 악센토 기사 댓글에도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내용들이 있고요. 시간이 흐르면 좀 더 정확한 내용을 알려주는 외신들이 등장할 것 같습니다. 오늘 KKMD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되었던 내용들은 KKMD 공식 블로그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창에서 KKMD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KKMD는 여러분들께서 챙겨봐 주시는 광고 수익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영상 제작을 직접 지원하고 싶다면 농협 9481216701호로 후원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케빈즈 밀리터리 채널 KKMD